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과의 합의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의료과실이 확실하거나 의료과실로 입은 피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도 넓게 보면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에서 실제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의료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합의금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적당한지. 병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복잡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로 합의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합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합의를 똑똑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이 먼저 병원 측에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라서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의료사고에 관하여는 손해가 확정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병원 측은 보통은 의료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환자에게 합의를 제시한 경우에 나중에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법원에서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병원 측에서 합의를 잘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료사고에서 여러분은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진단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사건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의금을 병원 측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의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빠뜨리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실이익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료사고가 없었을 경우 환자가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또는 소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못 벌게 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인데 의료사고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필기 등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에 영향이 있게 되겠죠. 이러한 소득의 감소액을 일실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가 계속되는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 도움 없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일실이익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 치료비가 예상보다 더 나오더라도 이후 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다시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무조건 일실이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실이익을 포함해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대략적인 합의금 범위를 알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하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의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5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병원에 제시하는 금액을 병원 측에서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보다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합의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병원 측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할 거고, 그러면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가깝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의사파업도 있고 고액의 민사소송으로 필수 의료가 붕괴한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냐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판결을 받은 17억 판결을 가지고 응급의료 붕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병원비라고 얼마 받지도 않는데 몇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면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의료사고를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몸은 아프고 시간은 뺏기고 일상은 무너지거든요. 게다가 내가 한 집안이 가장이라고 하면 수입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가정마저 흔들립니다. 제가 17억 판결을 받았던 사건도 의뢰인분이 전문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병원도 폐업하고 그분 가정은 앞으로 보상받은 금액과 기존에 벌어놓은 수입만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분한 보상일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필수 의료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를 받는 것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제는 의료사고로 합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7억 변호사 채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